여러분은 AI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언어 자료에서 언어 표현의 규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생성형 AI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에 대한 철학적 입장들을 통해 생각하는 기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김동우입니다. 제 소개를 들으시면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중심 대학인데 거기에 웬 철학자가 있나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성찰은 철학 자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 자체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카이스트와 같은 과학기술 중심 대학에서 철학 연구와 교육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최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문제가 어떤 면에서 기술과 인간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AI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오픈AI의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네이버의 클로바 같은 대규모 언어 모형에 기반한 생성형 AI 시스템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대규모 언어 모형에 기반한 생성형 AI는 우리가 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생성형 AI 시스템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력하는 말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가 생각하는 기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기계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앨런 튜링은 이미테이션 게임, 즉 모방놀이를 제안합니다. 이 모방 게임의 아이디어는 튜링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인공지능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튜링은 대부분의 지적 작업에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능력이 곧 생각하는 능력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지적인 작업에 있어서 인간을 잘 모방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기가 있다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튜링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의 철학자 존 썰은 중국어방 논변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어방은 상상 속의 공간인데요. 이 방 안에는 온라인 채팅이 가능한 컴퓨터 한 대, 중국어 규칙책이 있습니다. 이 중국어 규칙책은 한국어로 적혀 있는데요. 상대방이 입력한 중국어 문장을 그 규칙책에서 찾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 문장을 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규칙책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마치 중국인 화자처럼 중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의미와 무관하게 그 문장을 구성하는 각 기호의 모양만 보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컴퓨터 또한 그것이 조작하는 기호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컴퓨터는 생각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썰은 생각하는 능력이 곧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튜링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썰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1990년 스테반 하르네드는 기호 근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도 단순히 언어 표현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사용의 규칙만을 배우는 것은 마치 어떤 언어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중중사전만 가지고 언어를 처음부터 배우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르네드는 인공지능이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를 지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빨강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르네드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빨간 대상들을 실제로 지각하고 그것들이 빨강이라는 속성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류해낸 범주에 빨강이라는 단어를 연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하르네드의 주장이 맞다면 순전히 텍스트 데이터에 의해 학습된 대형 언어 모형에 기반한 생성형 AI들은 결국 생각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주장에 반하여 최근 호주 출신의 미국 철학자인 데이빗 차머스는 생각하는 능력이 지각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형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언어 자료에서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이름을 습득하고 미국의 15대 대통령을 지시하고 그에 대해 유의미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빨강, 파랑, 동그라미와 같이 지각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개념도 있겠지만 제임스 뷰캐넌과 같이 특별히 지각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개념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데이빗 차머스는 대형 언어 모형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의 결정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링은 지적 작업에 있어 인간을 모방할 수 있는 기계가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대적 인공지능 연구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썰과 하르네드는 중국어방 논변을 제시하고 단순히 어떤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기계가 생각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계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지각 능력을 통해서 세계와 언어를 적절히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차머스는 어떤 개념들은 지각 능력 없이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지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탐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며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그에 대한 철학적 입장들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과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가 인공지능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공지능을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